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이슈에 뒷담화까지 하는 시사토크 포커스인 제주입니다. 요즘 위드 코로나 전환과 맞물려 바깥 외출이 잦아지면서 씀씀이가 커지는 이른바 보복 소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주산 농수산물 내수 판매는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팔지 못한 수산물이 냉동 창고에 쌓여가고 저장할 공간이 부족해서 다른 지방 창고로 보내는 상황입니다. 포커스인 제주 오늘은 제주 수산업의 현재 그리고 이런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지 짚어볼까 합니다. 제주자치도 정재철 수산정책과장과 성산포수협 김계호 조합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조합장님, 요즘 제주 앞바다를 밤에 보면은 작은 갈치 잡는 배들이 불해성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갈치는 잡히고 있는 건가요? 네, 갈치 작업은 연중 예.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수기로는 6월 달부터 11월 달이 성수기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11월 달이 마지막 성수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막바지라서 한창 막 배들이 많이 나가는 거군요. 네네. 요새 갈치 어획량은 어떻습니까? 예년에 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예. 좀 많이 생산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지금 갈치가 팔리지 않아서 재고량이 엄청나게 쌓이고 있다고 하던데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예, 저희 수협에 이제 보관되어 있는 갈치가 상자 수로는 13만 상자 정도가 있고 무게로는 한 1,300톤 정도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성산수협에서 갖고 있는 창고에 지금 다 보관 못해서 부산으로도 보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네네. 우리가 냉동 창고가 예. 보관할 수 있는 수량이 1,000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물량이 갖고 있는 게 1,300톤이니까 예, 300톤을 오버한 거군요. 300톤은 부산 간포 쪽에 이제 냉동시설 또 제주도의 다른 지역이 다른 곳에 냉동시설에 보관 중입니다. 그 갈치 보관하는 다른 수협도 지금 상황이 비슷한 거 아닙니까? 네, 비슷합니다. 예. 예. 이 갈치 재고가 쌓이는 게 안 팔려서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왜 안 팔리는 겁니까? 지금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하여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갈치 판매량이 급감했으며 또 특히 저희 수협과 거래하던 그 업체들이 대형 마트나 시장, 공판장, 갈치 전문점에서 소비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자, 제주에서 이 갈치잡이 근해 연승어선은 대략 몇 척 정도 되고 이렇게 갈치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어민들은 몇 분 정도 되시는지요? 지금 이 작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 제주도의 총 어선수가 1962척인데 예. 그 근해어선이라고 합니다. 10톤 이상의 어선을 근해어선이라고 하는데 근해어선이 이 중에 한 372척으로 한 19% 정도가 달라고 이 근해어선 중에서 갈치잡이를 주로 하는 근해연승어선은 170척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전체 근해어선의 한 절반가량이 근해어선, 연승어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근해 연승에 종사하는 어업인은 한 1,700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근해 연승 어선에 종사하시는 분이 1,700명이고 여기 딸린 이 식구들까지 생각하면 7,000명 되네요. 7,000명 정도가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가시값이 떨어지면 7,000명이 어떤 생계 위협을 받는 상황인 거군요. 자, 조합장님. 네. 근데 제가 신문기사를 보니까 갈치값이 1년 전 이맘때에 비해서 한 20% 정도 떨어졌던데 이렇게 갈치값이 떨어진 적이 전에도 있었습니까? 예, 2017년도, 18년도에 대량 생산으로 인해서 좀 가격이 하락됐었습니다. 예. 하지만 2019년도, 2020년도에는 또 정상적으로 이제 생산이 됐기 때문에 가격 유지가 보장이 되다가 또 이제 올해는 작년 말부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생산량은 적당하게 생산이 됐습니다. 예. 하지만 소비가 안 됨으로써 가격이 하락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갈치만 유독 안 팔리는 게 아니라 광어, 참조 이것도 다 안 팔린다 그러는데 지금 수산물 소비 상황이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수산물 소비는 지금 부진한 부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2018년을 이렇게 통계로 조사를 보면 국민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이 68kg나 됩니다. 1년에요? 예. 이게 세계 평균 20kg의 한 3배 정도로 이렇게 높다고 조사되고 있는데 심지어는 쌀이나 육류보다도 많이 이렇게 소비하는 국가 중에 우리나라 국민인데 최근 들어서는 이 1인 가구라든가 맞벌이 부부가 이렇게 증가하면서 소포장 가정
간편식을 이렇게 편의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아까 조합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수산물은 이렇게 갈치 같은 예. 경우는 박스로 보내고 이렇게 소비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그런 편의성 추구하는 면 그리고 수산물의 주 소비층이 예. 15세에서부터 한 65세층까지가 됐는데 이 층의 인구가 지금 감소가 예. 좀 하면서 소비가 정체되고 있고 내수 시장이 지금 굉장히 위축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까지 이렇게 겹치게 되다 보니까 예. 코로나19가 가장 수산물에 영향이 주는 게 외식을 감소시킨 부분입니다. 수산물의 소비가 대부분이 외식에 의존하는데 외식이 감소되고 이제 언택트 소비가 완전히 일상화되다 보니까 수산물이 갈치뿐만이 아니고 전 수산물 소비가 좀 부진한 것으로 이렇게 좀 보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갈치 조업을 한번 나가면 한 30일 넘게 조업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출어 비용이 8, 9천만 원씩 든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출어 비용이 많이 듭니까, 조합장님? 예, 갈치 조업을 나가기 위해서는 유류, 미끼, 예. 어구, 또 선수물자, 필수품 예. 해서 필수적으로 구매하고 조업을 나가는데 29톤 같은 경우는 40일 정도를 조업을 합니다. 예, 40일. 그런데 그 비용이 한 1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또 50톤 정도는 배가 크다 보니까 한 50일 정도 작업을 기준해서 1억 2천만 원 이상이 예. 그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미끼 예. 단가가 갑자기 예. 2배 이상 상승을 했기 예.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고 있습니다. 그 갈치잡이 미끼를 꽁치로 쓰는데 이 꽁치값이 2배나 뛰었다면서요? 네네네. 뛴 이유가 뭔가요? 그 2018년도에는 예. 한 2만 3천 원 선, 2019년도까지 예. 그리고 2000년도에는 2만 6천 원이 거래가 됐습니다. 했는데 꽁치값이요? 예, 예. 예. 작년 말부터 그러니까 전년도에 예. 생산한 물건을 올려 사용을 합니다. 구매해서. 예, 하는데 작년에 그 생산량이 아주 많이 감소했습니다. 꽁치 생산량이. 예, 그래서 작년 구매할 때 12월 말 구매할 때는 4만 9천 원까지 예. 막 그전 한 예상에 상자에? 한 상자에 예상에 없던 가격이 유지되고 예. 현재는 4만 3천 원으로 이제 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 꽁치값이 뛰어가지고 제주자치에서 뭐 일정 부분 지원을 해준 거로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어느 정도나 지금 어민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계신지요? 네, 원래 처음으로 저희들이 이 꽁치값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 뭐 일부에서는 야 미끼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냐는 그런 시각도 있지만 아까 조합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갈치 연승 어선에서 미끼 구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 정도 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한 1억 정도 출력 경비가 든다면 한 3천만 원 정도가 미끼값인데 예. 그 미끼가 그 수입량이 19년도에 그 전에 비해서 한 반토막 정도 예. 날 정도로 수입량이 이렇게 줄고 전 세계적으로 꽁치 생산량이 급감을 했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수입 미끼값이 아까도 조합장님도 예. 말씀을 주셨지만 코로나 이전 대비 한 갑절 이상으로 이렇게 상승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 어업 경비가 이렇게 엄청나게 부담을 좀 주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업 경비를 이렇게 절감을 시켜줘야 안정적인 조업을 유도할 수가 있으니까 저희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추경 예산에 한 10억 원을 확보해서 지금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출하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 보니까 갈치값이 결코 비싼 게 아닌 것 같네요, 그럼요. 예. 네네네. 그리고 또 이제 갈치잡이 어선의 선원 30~40%가 외국인 선원이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국내에 들어오지 못해서 한국 선원으로 대체하다 보니까 인건비 부담도 또 많이 늘었다고 하시던데 어떻습니까? 네네. 그 톤수별로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 저는 승선시키는 데 있는데 근해 어선에는 한 3, 4명 정도 승선을 하고 예. 연안에서는 1명, 한두 명을 이제 외국인 선을 승선시키고 있는데 한 코로나로 인해서 한 2년 동안 입국이 안 되다 보니까 저는 공급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차질이 생긴 거를 국내 선으로 대처를 하려니까 선원도 모자란 이 시국에 또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 상황이 있고 또한 저도 그 어선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원래 9월 추석 이후에 그 외국인 선원들이
무단 이탈, 예. 그러니까 불법 도주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예. 저도 추석을 지나고 조업을 배를 보내려고 서는 숙소에 갔더니 우리 배 한 척에 이제 4명씩 근무를 했었는데 한 척에 이제 4명이 예. 전부 다 이제 도주해 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배는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선원이 4명이 빠지니까 1명도 아니고 4명이 빠지니까 예. 국내 선으로 대체하려니까 선원도 모자라고 또 비용도 이제 많이 들고 그런 상황이 저희 배만 아니고 이번에 제주도 내에 여러 척이 됩니다. 해서 작업 가는데 다른 배보다 10일, 15일 늦게 출항을 했어요. 예. 그런 심각성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원을 어렵게 구해도 무단 이탈해버리고 이런 상황들이 좀 심각하게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네네. 외국인들이 신청을 했을 때 예. 배정받는 외국인이 1년에 한 사람, 2년에 한 사람 정도입니다. 이제 예. 제주도에 어선수는 많고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적기 때문에 뭐 기다렸다가 1년에 한 명 받으면 좀 빠른 편이고 예. 또 2년에 한 번 이제 외국인을 배정을 받는데 작은 배일수록 2인 작업입니다. 예. 외국인 한 사람 또 이제 선주 한 사람 해서 하는데 배정 받고 승선하다가 한두 달이면 도주하는 거예요. 예. 무단 이탈. 예. 그러니까 처음 배정을 받을 때는 이제는 정상적으로 작업이 되겠거니 해서 이제 받아서 웃음꽃이 활짝 핍니다. 예. 피는데 한두 달 정도 있으면 이제 울상이에요. 예. 이탈해버려서. 예, 그래서 어느 한 어머니 딸이 그런 상황을 자기 부모님도 어선업을 하니까 보다가 이건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겠다. 그래서 심각성을 알리고자 국민청원을 냈어요, 지금. 청원을 내서 우리 어업인이나 이 방송을 보신 분들도 그 청원 내용을 보시고 청원에 꼭 동참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정부 차원에서 또 제주도 차원에서라도 이런 외국인 선원 확충 또 무단 이탈을 막기 위한 어떤 대책들이 혹시 마련되고 있는지요? 예, 외국인 선원 문제는 예. 지금 어선업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 심각한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 선원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단 해양수산부에서는 주요 송출국가,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라든가 베트남 같은 데에서 대해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어선원 도입 체계를 이렇게 구축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 어선원 복지회관을 통해서 건립을 통해서 복지를 일단 향상시켜주고 있고 건강검진비를 이렇게 지원하면서 근로여건도 이렇게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외국인 승선 인원을 좀 1,000명 이렇게 중원을 했고요. 전국적으로요? 예. 그리고 인도네시아 선원은 11월부터는 지금 백신 접종이나 코로나 검사를 받으면 이렇게 입국이 허용하도록 지금 입국이 제한됐었거든요. 얘가 허용이 됐습니다. 또한 지금 감염병 등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고용 기간이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지금 현재 4년 10개월의 고용 기간인데 5년 10개월로 1년 연장하는 것을 지금 해수부가 법무부하고 해서 이렇게 세부적인 검토에도 들어갔습니다. 4년 10개월 일하기로 했는데 한두 달 일해서 무단 이탈을 해버리는 거군요. 그러면 어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하겠네요. 자, 이렇게 출어 비용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갈치값은 계속 떨어지고 어민 수익이 줄고 그래서 혹시 출어해봤자 손해니까 조업을 포기하시는 어민도 생기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입하는 갈치 가격을 일정 금액 이하로 떨어지기 전에 수협에서 단가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를 하다 보니까 파는 단가가 막 낮춰지지 않고 할인 행사에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소비가 안 되고 출어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 수협에서도 또 어민들 위해서 단가 지지는 계속 해야 될 것으로 살아야 됩니다. 갈치값을 낮추다 보면 어민 소득이 거의
없게 돼버리고 그런 이제 업 자체가 붕괴되니까 네네네. 그 상황을 막기 위해서 수매를 높은 가격에 해서 지금 저장을 하시는 거군요. 네네네. 그런데 안 팔리니까 재고는 쌓이는 거고.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또 이 출하비용 부담이 드러난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 2016년 6월부터 한일업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서 가까운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조업을 못하고 대신에 700km 한 4배나 떨어진 동중국해까지 가서 조업을 하신다 그러는데 실제 출하비용이 얼마나 더 커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본 이제트 거리는 짧습니다. 짧아서 왕복 기름 소요량이 한 10드럼 정도면 왕복 작업이 끝납니다. 이동 거리만. 그렇지만 이제트 입어를 못할 시에는 저 대만 위까지 가서 갈치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왕복 조업차에 갔다 오는 기름이 한 40드럼이 소요가 됩니다. 금액으로는 한 450만 원 정도가 더 추가로 발생하는 법입니다. 제주에서 동중국해까지 이제 가는 거리 네. 얼마나 걸립니까, 시간이? 날짜 수로 한 이틀 반, 그러니까 한 60시간 정도 예. 걸립니다. 그냥 운행을 쭉 예, 가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멀리 가다 보니까 조업하는 기간도 한 5일을 까먹는 거네요. 예, 5일에서 한 일주일. 파도 세우면 정상으로 못 가니까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는 소비가 됩니다. 예. 작업 못하고 소비되는 거예요. 예. 날짜만. 자, 과장님, 왜 이렇게 한일업 협상이 쉽게 타결이 안 되는 겁니까? 한국과 일본 양측이 서로 유리한 입장을 갖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한마디로. 근데 쟁점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근해 연승 어선 입어 규모를 갖다가 예. 양측이 이견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2015년 한일 협상 어기 때에 합의된 어선이 40척을 줄이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한국 측은 지금 우리가 206척이 조건인데 40척을 줄여서 166척만 들어가겠다. 예. 근데 일본에서 주장하는 거는 무슨 소리냐. 133척을 줄여라. 저희 40척이 한 3배 정도를 줄여야 되는 예. 거니까 이거 너무 큰 갭이고 또 하나는 동해의 중간 수역이라는 예. 수역이 있는데 이 수역에 교대 입어 조업 조건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5마일을 확대해서 하겠다. 일본에서는 15마일을 예. 확대해서 하자. 이렇게 양국이 입장차가 예. 너무 커서 쉽게 이렇게 5년 동안에 16차례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타결이 안 예.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최근에 또 이 협상도 못하고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아, 국가 간 이동 제한이 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당장 제기될 가능성도 없겠습니다. 그러면 협상이. 제기될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국가 간의 예. 협상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예. 제가 앞서 말씀드린 어업협상의 이견차뿐만이 아니고 예. 지금 한일 양국은 독도 영유권 문제라든가 과거사 정리 문제가 예.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보 우방 국가로 하는 110국가를 19년도에 이렇게 제외시키면서 서로가 수출 규제를 이렇게 강화를 하기도 시작을 했고 예. 또 그런 와중에 지난 4월 13일 날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예. 해양 방류 결정을 이렇게 발표를 하자 저희 한국 정부가 강력한 항의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재반 상황으로 봤을 때 어업협상 하나만 놓고 양국이 예.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상황이 더 어려워졌군요. 예, 예. 그렇게 또 이 협상이 지연되다 보니까 장거리 조업하시는 이 갈치잡이 어민들 위해서 어떤 지원책도 마련이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 저희 어업협상이 이렇게 예. 결렬된 이후에 그래도 2018년 3월에 연근해업 구조 개선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2019년도부터 국비에서 예. 미비의 일부를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고 우리 도에서는 농어촌 진흥기금 한 330억을 활용해서 예. 근해 연승어선 147척에 대해서 특별중자를 이렇게 지금 예. 지원해주고 있고 일본 EGP 어선에 대해서는 예. 별도로 기반어선 대체 사업과 경영비를 특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주로 일본에다가 활소라나 해산물들을 수출하는데 지금 거의 다 중단되어 있거든요, 대부분.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해녀분들은 생계에 위협을 받을 정도로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던데 수출 재개를 위한 어떤 협의나 이런 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아주 뚜렷한 수출 재개는 협의가 지금 예. 안 되고 있는 형편인데
아까 사회자님께서도 해녀 말씀을 좀 하셨는데, 예. 우리 해녀들이 주 소득원이 소라입니다. 예. 근데 소라의 80%를 일본 수출에 의존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일본 소비 시장이 우리 제주도의 이거 소라 생산을 좌지우지하는 형국인데, 최근에도 일본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젊은 층이 소라 소비가 이렇게 둔화되고 있고, 예. 일본에서도 자체 소라 생산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게 겹치다 보니까 일본 내 소라도 좀 포화 상태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제주 소라의 경쟁력도 떨어지고 수출이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소라를 원료로 한 수산 가공식품을 예. 개발해서 내수 시장을 확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들 오뚜기하고도 이렇게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소라 라면 같은 것도 개발에 들어갔고, 그리고 지금 수출 국가를 좀 다변화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탈피해서 미국이라든가 캐나다, 베트남 이런 쪽에서 수출 공략을 좀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월 달에 인천에 수산물 물류센터를 개소를 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가동해서 수출 시장을 좀 다변화하고 이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예. 해녀분들을 위해서 소라 라면이 나면 저는 꼭 먹어보겠습니다. 네. 예. 저도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갈치 산지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마트나 식당에서 이제 소비자들이 느끼는 갈치값은 상당히 비싼 편이거든요. 왜 이렇게 엇갈린 상황이 발생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마트나 식당 예. 같은 데 공급하는 유통 단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 유통 단계도 여러 유통 단계를 걸쳐서 공급이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도 있고, 또한 갈치 사이즈가 큰 것은 생산량이 적어서 가격이 그대로 종전같이 유지가 되고 있고, 중갈치 미만 갈치는 생산량이 많아서 다운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해서 이제 소비자 분들께서 느낄 때는 대갈치는 그대로 단가가 유지가 됐고, 작은 사이즈는 이 단가가 하락이 되어 있지만 피부로 와닿는 그런 의미는 종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다, 그렇게 느낄 수가 있고, 또한 유통 단계를 여러 군데 걸치는 것보다 직접 수협 같은데 직거래를 해서 유통 단계도 좀 줄이고 그러면 저렴하게 좀 구매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방송 전에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유통 단계가 6단계라고 나와 있던데, 이 수산물 유통 구조에 왜 이런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유통 단계가 우리가 중매인한테 이제 팔고, 또 중매인은 또 육지 쪽에 있는 중매인한테 팔고, 그런 단계가 여러 번 걸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이 산지에서는 떨어져 있는데 또 이제 소비자한테는 또 그 가격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복잡한 수산물 유통 체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해양수산부 차원에서 고민이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고민을 대책을 얘기하기 전에 제가 수산물 유통에 대해서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물 유통의 문제점은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수산물입니다. 수산물은 그 자체가 워낙 부패성이 강하기 때문에 상품성이 극히 낮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공산품과 달리 생산품이기 때문에 규격화라든가 등급화라든가 표준화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계절적이나 지역적인 영향을 워낙 많이 받는 특수성으로 인해서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는 거. 이런 여러 가지 특수성의 요인뿐만이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에도 보면 시설이 좀 다 노후화돼서 위생과 안전에 노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유통 단계를 거치면서 과도한 유통 지급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그리고 지금까지는 원물 중심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최근에 간편 편의식품으로 이렇게 선호하는 국민들의 니즈를 갖다가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 이런 게 복합적으로 이 유통이 얽매이다 보니까 수산물은 속칭 객주라는 그게 존재밖에 할 수 없어서 유통 구조가 이렇게 6단계로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2015년대 한림수협에 전국 최초로 수산물 산지 거점 유통센터를 지금 건립해서 운영 중에도 있고, 지금 대부분 수산물이 오픈된 바닥에서 경매가 이루어지는 입판장을 폐쇄형 저온 입판장으로 이렇게 전부 다 탈바꿈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이라든가 가정 간편적 중심으로 이렇게 변화된 생활 패턴에 맞춰서 저희들이
수산산업 창업 투자 지원 사업이라는 걸 통해서 새로운 수산 가공식품을 이렇게 개발하는 데도 지원해주고 있고, 지금 당장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서 택배비 지원이라든가 신선도 유지를 위한 드라이아이스 생산시설 확충을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까 조합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직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산자 중심의 산지와 소비지를 연계하는 그 공동물류 인프라 시설이라든가 플랫폼을 이렇게 구축하는데 저희들이 모두 행정적 지원을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 성산수협에서는 이 갈치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어떤 지금 자구책들을 그러면 진행 중이신가요? 중산지 미만을 30% 이상 하락 가격에 소비 촉진 행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할인 행사. 네, 할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님께서는 좀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 사이즈가 큰 갈치는 종전대로 이제 단가 하락이 없습니다. 소비 행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방송을 보시고 할인 행사를 하고 있는데 왜 이제 큰 갈치는 안 파느냐? 단가가 맞아 비싸냐? 그런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할인 행사를 계속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주에도 인터넷 라이브 방송 통해 가지고 갈치 할인 판매 행사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만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하면 구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현재 그 할인 행사를 하고 있는 갈치를 직접 요리하고 또 이제 소비자에게 조리법을 알려드리고 동시에 하는 판매하는 방식으로 싸게 팔고 고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송을 할 계획입니다. 자,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주업이 뭐 툭하면 위기다 하는데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어떤 제주업의 수산업의 경쟁력,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대비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제주 수산업의 경쟁력은 청정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한 위생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을 어떻게 개발하고 소비층을 다양화할 것이나 이런 방안을 좀 논의 중에 있고요. 어선과 양식업이 같은 경우에는 그 안정적인 인력 확보하고 삶의 질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정책들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 노동을 기계가 대체하는 기계화가 아닌 사랑과 복지 그리고 안전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업으로서 저희들의 경쟁력을 앞으로 갖춰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저희들이 같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아무리 어선을 스마트화시키고 인력을 확보한다 한들 바다의 수산 자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바다 생태 환경 개선을 통해서 수산 자원을 회복시켜서 지속 가능한 이렇게 업 구조를 갖다가 만들어 나가는데 지금 한창 논의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합장님 오늘 저녁에 저는 꼭 갈치를 사서 반찬을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앞으로 그 드셔보세요. 갈치 좀 잘 팔려서 어민들이 좀 이 고충이 좀 덜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